네, 안녕하세요. 니짜영TV 니짜영입니다. 오늘은 컨스모 레포트의 칼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난 22일, 12월 22일이었죠. 그때 컨스모 레포트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하나 냈어요. 테슬라의 카메라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실패했다. 실패했다라는 게 컨스모 레포트 테스트 결과 나타났다. 이런 식의 제목의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사실 fail이란 말을 썼는데 조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뭐 fail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확실한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스탠다드를 못 맞췄을 때 우리가 fail이다, 뭐 패스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기사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사 내용을 아직 보지 않았을 때도 제목만 봤을 때 이거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타이틀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 부제로 나온 거 보면은 근데 GM의 슈퍼크루즈 시스템은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어디에 운전자가 도로 위에 더 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keeping drivers engaged 하는 측면에 있어서 슈퍼크루즈가 훨씬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목에다가 일단 함축적으로 달았어요. 컨슈머 레포트는 저도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사실. 예,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GM에 대해서는 좀 계속 호의적인, 특히나 이 주행 보조 시스템 측면에서 봤을 때는 GM에 대해서는 계속 좀 호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논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 10월쯤에 컨슈머 레포트가 17개의 제조사를 대상으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직접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성능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GM의 스포크루즈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성능 외적인 부분, 뭐 여기서 나온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부분, 뭐 협동주행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종합적인 점수에서는 GM에 밀리게 됐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컨슈머 리포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걸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물론 GM 스포크루즈가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뭐 맞는 사실이에요. GM이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지금 주행 보조, 즉 SA 레벨 2단계 수준에서는 스포크루즈가 가장 뛰어나다. 여러모로 성능 측면에서나 보나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나 보나 뭐 협동주행 측면에서나 보나 종합적으로 뛰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오늘은 어쨌든 운전자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고요. 뭐 테슬라는 좀 안 좋았고 GM이 역시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내려보시면 제가 주요 내용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음영 처리를 해놔서요. 이 음영 처리된 부분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존에는 사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테슬라에는 없었어요. 우선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행 자동화 레벨 2, 즉 운전자 주행 보조 기능 정도죠. 뭐 현대의 HD라든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든지 뭐 여기 나와 있는 GM의 슈퍼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기능을 자동화를 시켜주고 있지만 어쨌든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행을 할 의무가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능을 막상 쓰게 하다 보니까 자동화의 안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동화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딴 짓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가다가 뭐 잠을 잔다든가 이런 동영상도 좀 인터넷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게 이제 자동화의 안주라고 하는데 그 자동화의 안주라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려놓고 있지 않으면 뭐 핸즈온 경고, 핸즈오프 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를 가지고 경고를 해주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제로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냐를 떠나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냐 안 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넣고 있거든요. 이걸 제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었던 회사가 GM의 슈퍼크루즈예요. 네, 그래서 GM 슈퍼크루즈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운전자 모니터링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일론 머스크가 고수를 했었어요. 실제로 어떤 공식 석상에서
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미스유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테슬라도 계속 아마 압박을 받았을 거고, 결국에는 올해 초에 테슬라도 이야기를 했어요. 차량 안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리어뷰 미러 쪽에 있는 카메라인데 그걸 이용해서 운전자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래서 좀 더 운전자가 페이 모어 어텐션 하도록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러한 시스템이 눈의 시선, 그러니까 시야를 트래킹한다든가 아니면은 머리의 방향을 트래킹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앞을 보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컨슈머 레포트가 많은 제조사의 차량을 평가를 해본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에 대한 결과만 여기다 요약을 해놨는데, 보시면 모델 S와 모델 Y를 사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파운딩이 있었대요. 첫째는 그러니까 도로를 제대로 쳐다보고 있지 않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가 obscured 됐을 때, 즉 뭔가 이렇게 가려지거나 안 보이게 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오토파일럿이 여전히 액티브 켜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전자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를 막지 못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카메라가 이제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운전자를 적절히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못 쓰게 된다면,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오토파일럿도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토파일럿 계속 쓸 수 있게 놔두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카메라가 블락됐을 때도 우리 FSD 베타를 쓸 수 있더라. 즉 FSD 베타가 작동하는 도중에도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작동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블락되어 있는데, 운전자 모니터링을 하는 카메라가 블락되어 있는데도 FSD 베타 소프트웨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놔두더라. 이렇게 세 가지의 파운딩이 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컨슈머 리포트의 켈리 펑카우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운전자가 주의를 덜 집중한다. 언제? 차량이 자동화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주행 과제를 실제로 자동적으로 해줄 때, 그래서 제어권을 되찾아오든지 아니면 긴급 사항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빠르게 반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켈리 펑카우저가 얘기를 했대요. 켈리 펑카우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컨슈머 리포트에서 베이클 테크놀로지 매니저고요. 이분은 전공이 심리학이에요. 인지 심리학을 전공했고 휴먼 팩터 쪽을 계속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컨슈머 리포트 쪽에서도 이제 HMI와 관련된 휴먼 팩터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용자 HMI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얘기한 게 제대로 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면 운전자의 부주의함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경고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일단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차량을 멈춰야 된다. 뭐 갓길에 정차시키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요약하면 운전자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적절히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경고를 줘야 되고, 근데 그 경고에도 반응이 없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나 더 이상 이건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차량을 적절하게 안전하게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정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더 보시면 여전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사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한 결과 오로지 GM 스포 크루즈만이 운전자가 정면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을 때 카메라가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M 스포 크루즈가 제일 잘하고 있다. 다른 데는 다 별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컨슈머 레포트는
장기간으로 평가를 좀 한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22년 모델 Y, 모델 S를 가지고 이번에 평가를 한 것 같은데 평가 결과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토파일럿 쓸 때 핸즈오프 경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잡으라고 경고를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평가를 해보니까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만약에 운전자가 딴 데를 보고 있어요. 전방을 안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핸즈오프 경고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평상시에는 뭐 15초 동안 안 잡고 있으면 경고를 줬다면 이제는 한 10초 동안 안 잡고 있으면 바로 경고를 준다는 거죠. 전방을 주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카메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핸즈오프 경고를 더 빨리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맞는 방향성이겠죠. 또 다른 하나는 컨슈머 레포트는 사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 같은데 운전자가 손을 잡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려놓고 있고 오토파일럿 인스트럭션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을 전방 주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보고 있고 손만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도 계속 오토파일럿 쓸 수 있게 놔뒀다라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오케이예요. 첫 번째는 전방 주시 안 하고 있더니 핸즈오프 경고를 더 빨리 주더라. 그러니까 빨리 얼러트를 한 거죠. 이거는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밖에 앞을 제대로 안 보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다라고 해서 오토파일럿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두 번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 사례를 좀 들어줬는데 BMW 같은 경우는 40mph, 그러니까 64km/h 정도죠. 이 미만에서는 핸즈프리를 제공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핸즈프리가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 모니터링도 안 한다고 합니다. BMW 이야기가 잠깐 나왔고요. FAS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FAS 베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도 카메라가 이렇게 덮여져 있었는데 그대로 쓸 수 있게 놔두더라. 어떠한 사용의 제약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GM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인프레어드 카메라로 운전자의 눈, 시선을 트랙하고 헤드 포지션도 트랙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카메라를 커버링 업 해버리면, 카메라를 덮어버리면 슈퍼크루즈가 안 된대요. 디세이블드 슈퍼크루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은 아까 카메라를 뭐 블락 시켜놔도 계속 FSD라든지 오토파일럿 쓸 수 있게 놔뒀는데, GM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는 카메라 커버링 업 해버리면 슈퍼크루즈를 꺼버린다는 얘기죠. 못 쓰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GM이 정말 잘하고 있고, 테슬라는 아까 타이틀에서 보셨던 것 같이 페일했다. 운전자가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데 페일했다 라고 이야기를 조금 제가 봤을 땐 자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요약 정도의 내용이에요. 테슬라가 처음에 카메라로 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쓰기로 했고, 그러한 디시전은 정말 옳은 방향성으로 간 거다. 하지만 여전히 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컨슈머 레포트의 또 다른 담당인 제이크 피셔는 사실 이건 좀 중요한 말이긴 한데요. 단지 스티어링 휠에 핸즈온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운전자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핸즈온을 하고 시선을 딴 데 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시스템이 어드바이즈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고요. 내용은 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메라를 활용해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전략이 가능해요. 일단 첫 번째로 스티어링 휠에 대한 핸즈온 감지뿐만 아니라 뭐 여기 나온 대로 운전자 동공, 그 다음에 헤드의 방향까지 감시해서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감시해서 정말 너가 도로 위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감지하겠다. 정말 엄격하게 보겠다. 라는 안전에만 포커싱된 전략이 하나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카메라로
너의 눈을 보면서 너가 정말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지 딴청을 피우지 않고 있는지를 볼 테니까, 엄격하게 볼 테니까 대신에 두 손은 조금씩 자유롭게 해줄게. 핸즈 오프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핸즈 오프를 좀 해도 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좀 잡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좀 여유를 주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일종의 보완제죠. 첫 번째는 정말 리던던시를 강화시켜서 안전형 포커싱을 한 다음에 운전자가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이고, 두 번째는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너 핸즈 오프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내가 너의 눈을 모니터링하고 너의 헤드의 방향을 모니터링해서 실제로 전방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는 내가 감시할게 라는 식의 전략이죠. 사실 이거는 뭐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적용하는 기업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안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첫 번째 게 좋은 방식이죠. 지금 GM이 하고 있는 게 좋은 방식이죠. 아까 제이크 피셔도 얘기했지만 핸즈온이 중요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SA-J3016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서 뭐 레벨 2 같은 경우에 OEDR, 그러니까 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인데 이게 운전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이거는 Object and Event, 주변 상황을 Detection, 감지하고 and Response까지 하는 거에 대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단지 전방을 주시하고 핸즈온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핸즈온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편의상 핸즈온, 핸즈오프 이런 말을 쓰지 사실 핸즈온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OEDR, 즉 전방을 보고서 문제시 바로 개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핸즈온 오프 감지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눈, 헤드의 방향까지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GM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핸즈온 오프 경고를 같이 조합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다른 방향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뭐 테슬라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내가 너를 엄격하게 볼 테니까 대신에 좀 손은 편하게 하고 있어라. 뭐 너가 전방만 잘 보고 있고 주변을 잘 살펴보고 있다는 것만 확실해지면 굳이 스티어링 휠에 손을 계속 올려놓고 있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조금 여유를 주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제조사가 선택을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테슬라는 약간 후자의 방향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 제목은 조금 아쉽습니다. fail이라고 표현한 거는 뭐 정말 시스템을 잘못 만들거나 어떤 표준이나 법규를 만족하는데 실패했을 때 쓰는 표현인데 내용에 비해서 타이틀이 조금 자극적으로 나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앞으로 계속 중요해질 거고 많은 이슈가 될 거고요. 컨슈머 리포트가 작년 평가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평가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아마 이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테슬라는 어떤 업계의 그런 공통적인 컨센서스와 맞춰서 갈 건지 아니면 또 자기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독자적인 길을 갈 건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일일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짱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